저도 그런 거 그렇게 돈 많이 줄 테니 해주세요 하는 부모님들 많아요. 제시를 제 받으셨다. 기준은.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선생님 얼마까지 들어보셨어요? 제가 맥스로 뭐야 지우고 이제 업데이트 됐을 근데 안 했잖아. 아니 안 하잖아 나는 그거를. 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브클래스 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호입니다. 우리 요즘에 이렇게 댓글이나 카페에 가보면 컨설팅은 언제 받아야 되냐, 어떤 컨설팅이 좋은 거냐, 좋은 업체의 기준은 뭐냐, 참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있어서 오늘은 입시 컨설팅, 그 중에서도 대치동 입시 컨설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톡 까놓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컨설팅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뭔가 대명사 같기도 하고. 그게 요즘에 약간 좀 예전에 비해서는 컨설팅이 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전에는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만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 이거는 한 해에 이렇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게 진짜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워낙 막 나오다 보니까 야 그래도 한 번인데 여기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조금씩 이제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 유니브 클래스의 영향이 크지 않나요? 이렇게 왜냐면 상담반 형식으로 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고 입시 상담반을 했던 게 했으니까. 유니브 클래스가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좋아 보여. 근데 그게 왜냐면 그거를 통해서 아 컨설팅을 하면 저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게 사실 부모님들이 보시고 그럼 나도 받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높아졌어. 그래서 지방에서도 되게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대치동 컨설팅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지방 컨설팅보다 대치동 컨설팅이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OX로 말씀해 주세요. 오, 난 중간. 나도 중간. 어. 5부터. 자 5부터 해.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신 컨설턴트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부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서울, 뭐 경기, 지방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학생부에 대한 그 평가가 조금 더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5를 들기는 했습니다. 이게 학원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고 싶어. 그러면 대치동의 학원을 다니는 건 의미가 없거든. 내신이니까. 수능은 솔직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거는 대치동이 확실히 조금 프로그램이라던가 또는 강의의 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학원도 그런 것처럼 컨설팅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면 얘네 학교의 수행평가가 이래. 야 니네 학교 선생님이 이렇잖아.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 컨설턴트 분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의대를 학종으로 보내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그런 지역 되게 많아. 학군지 아니고 지방에서. 그러면 그거는 지역 컨설턴트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레벨의 생기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경험치가 없어. 그러면 그거 되게 위험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각각의 장단은 있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하거나 한 번만 해야 된다면 대치동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대학을 조금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지역 컨설턴트 분들도 괜찮은 거고 근데 조금 더 다양하게 지역을 벗어나서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대치동 가서 받는 것도 좋다. 정호 선생님이랑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좀 이렇게 강남권이나 서울 학궁지만 하다가 이제 확 넓어지니까 시선이 너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진짜 너무 커지는 넓어지지 것 않아? 같아. 너무 넓어지지 않아요? 거기 저 밑에 있는데 그 학교도 알아 내가. 이 학교 생기부가 어떻게 써 있고 어떻게 써주고를 제 컴퓨터에 보면 학교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 들어가서 다음 오는 애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대치동에는 좀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입결까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수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죠. 네, 입시 컨설팅을 할 때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입시 컨설팅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이냐 뭐냐에 따라서도 다 일회성이냐? 다르거든요. 단타도 일회성이냐? 다르고. 그러면 단타라고 해야 되네. 일회성? 그냥 보통 일단 60 전후? 60 맞습니다. 네, 60 전후. 60 전후가 제일 정도? 적절하죠. 네. 가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은 중간 수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비싼 가격인 건 맞지만 대치동 평균적인 컨설팅 비용이 사실은 50에서 70 사이로 조금 싸면 한 50, 좀 많이 비싸면 70. 70 이렇게 좀 보시는 그냥 그 정도 선? 게 가장 적절하다. 예. 아무래도 가격 부분이라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몸을 좀 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들어본 입시 컨설팅 중에 가장 고액이었던 비용은 얼마인가요? 화이트보드에 한번 써주세요. 이 정도 받고 왔어요 했을 때 놀랬던 가격. 논란이 있겠는데 이거. 들어본 거라며. 대치동 카더라 카더라, 가방에 카더라, 거래되는 카더라. 들어본. 네, 하나 둘 셋. 전부는 아니고 제가 들었던 일부 되게 유명하시고 뭐 어디 있었고 뭐 이런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150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름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이고 대치동에서 굉장히 꽤 오래 하셨다라고 하는 분에 가서 받았더니 200 정도 되더라 이래. 저도 그런 거 그렇게 돈 많이 줄 테니 해주세요 하는 부모님들 많아요. 제시를 제 받으셨던. 기준은.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선생님 얼마까지 들어보셨어요? 제가 맥스로 들었던 게 300? 300까지는 원탑이다, 원탑. 뭐야 지우고 300 써야지. 아니 이제 업데이트 됐습니다. 아니 내가 근데 안 했잖아. 아니 방금 들었어요. 아니 안 하잖아 나는 그거를.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나 분석이 다르냐. 달라지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 이상은 굳이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보는 거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더 좋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주면 나한테 더 적합하고 200만 원 주면 훨씬 적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컨설턴트들이 사실 상담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200을 받는다고 해서 그 준비 시간이 엄청나게 더 디테일하게 많아지고 더 꼼꼼하게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그건 거지. 아니다. 네. 저희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정말 저희만큼 열심히 하는 진짜. 온몸을 막 갈아 넣습니다 진짜. 상술이 심한 업체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상술로 컨설팅 하는 업체 알아보는 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대치동의 사기 업체 중에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런 거. 맨 처음에 1회에 얼마예요? 갔어. 근데 생기부 이거 부족하고 이거 보완해야 되고 이거 추가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이게 힘들다. 근데 이거 우리 업체에서 하면 이 가격에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뭔가 추가 수업이나 뭔가 컨설팅을 또 그래서 추가해. 추가로 해야 돼? 또 그래서 하고? 비용이 또 추가돼. 그러면서 약간 추가가 덧붙여지는 결국은 돈이 계속 붙는 거네. 업체들.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한 50만 원에서 이런 게 했는데 있구나. 나중에 많아. 3, 400 막 되고 막.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붙이면 그렇게 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올해의 변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요 학교군에서 입결의 변화를 미칠 만한 어떠한 전형상의 변화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의 변화도 워낙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인원의 변화나 전형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 입결 데이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얘기하지 않고 내가 여기 붙여봤는데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이 얘기가. 너네 이게 학교 너라면 지금 할 수 있어. 나 내일 가서 너 할 수 있어 이럴 것 같아요 또. 저는 두 가지 적었는데요. 첫 번째로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그런 저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막 이렇게 하시는 SNS에 분들도 막 있고. 광고 올라오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술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안 했을 땐 책임 소재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하게 조금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식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나요? 원래 이제 그 컨설팅을 가면 외부에 게시를 해야 되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강사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그 금액 이게 세 개가 다 붙어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맨 아래에 학원 뭐 등록 번호 이런 게 다 발급이 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컨설턴트 경력을 조금 과장하는 행태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들이 파악하기 조금 어렵죠. 제가 본 것 중에서 되게 놀라웠던 게 6개 쓰면 6개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붙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거는 것도 봤어요. 근데 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더 충격적인 멘트는 뭐였냐면 학생이 만족할 만한 대학을 보낼 수 있다. 나 어떡해? 그거. 그 멘트는 공감. 네가 원하는 대학을 보내줄게. 그거는 컨설팅에 그건가? 대한 환상이지.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런 거 하는 거야. 너 이것만 추가하면 돼. 이게 맞붙여지면 이게 이렇게 맞붙여지는 거야. 근데 컨설팅의 환상이 그거야. 이 한 번으로 이 아이가 여태까지 했던 노력보다 말도 안 되는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상술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 유혹에 되게 빨리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런 컨설팅은 하시지 마셔라.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신다. 저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분은
컨설팅 오지 마세요. 있어? 네. 왔으면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좋은 희망적인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끔씩 이렇게 조사서에 학생에게 나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귀를 닫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까처럼 자기 얘기는 안 들어. 다른 컨설팅에서 이런 얘기 들어서 거기 꽂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컨설팅 오시는 목적이 있다는데.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시는 건데 귀 닫고 그냥 여기서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좀 비슷한 맥락들이 몇 가지 있는데 결국에는 오픈마인드가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오픈마인드가 아니고 자기 정보에 꽉 차가서 남의 정보를 들으면 이게 깨질까 봐 그럼 내가 이거 못 가잖아.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오셔도 효과를 조금 못 보는 분들의 케이스인데 이거는 학부모님은 되게 의지가 강해요. 애는 관심이 없어요. 학생은 그냥 끌려왔어. 맞아. 안 바닥만 보고 요거 있고. 안 오면 엄마한테 내도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냥 어거지로 왔는데 듣고 맞아. 싶지도 않고. 어머니만 얘기해. 애는 하늘단 명당이 이러고 있어. 그러면 사실상 컨설팅을 해도 학생이 할 준비가 안 되면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효과를 많이 못 보시기 때문에 오시는 걸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와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 막 싸울 때 너무 당황스러워. 나 막 땀 막 흐리고 있고. 이게 컨설팅은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예측하는 거예요. 이건 예측이잖아요. 그쵸, 예측. 예측인 거지.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상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이지 컨설팅은 정답이 없어요. 요즘에 자꾸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저의 상담을 뭔가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컨설팅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다양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든 또는 뭐 대치동의 컨설턴트든 아니면 우리 요즘에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워낙 많이 하잖아. 학교에서도 컨설턴트 모시고 모두한 정보의 컨설턴트들의 견해를 종합을 했을 때 결국 판단하는 건 부모와 학생이 하는 거지 내 아이의 인생을 누구한테 대신 선택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 컨설팅을.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있어서 나 좀 약간 부담스럽다고나 할까. 컨설팅을 여러 번 받다 보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카드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럼요. 학교에서 하는 상담과 업체 상담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업체마다 하는 말이 다를 때는 어떻게 판단 기준을 정해야 될까요? 저는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었고 선배한테 이렇게 들었고 다른 업체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던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제가 제 생각은 여기는 이래서 학생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게 딱 돼서 정리가 딱 될 것 같은데 막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뭐 돌아가서 고민을 하면 사실 그건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의 결정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오히려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시 컨설팅을 간다면 꼭 보고 가야 될 유니브 클래스 영상이 있을까요? 입결은 최소한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략적인 우리 아이의 지원 가능한 그 대학 범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과라든지 전형은 같이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되지만 입결 정도는 꼼꼼하게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수시 입결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요강상의 변화. 특히 올해 2026학년도가 천차만별하게 변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냥 서류형이었다 갑자기 면접형으로 바뀌었거나 수능 체제가 신설됐거나 또는 내신 산출 방식을 바꿨거나 많은 변화들이 2026 때 있어요. 지금 상위권 대학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전형 변화나 계획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랑 비슷한 상황은 수시 컨설팅 때 보면 되지만 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유니브 클래스 입시 상담반이 아닐까. 자기와 비슷한 라인의 내신과 그다음에 자기와 비슷한 라인의 학교, 그다음에 생기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요 정도구나.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와서 하기 전에 간접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러 오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참고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본다고 해서 원서를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만 꼽자면 저는 설명을. 왜냐면 이런 것들이 보통 때는 다 나뉘어서 조금씩 건드려지는 거고 수시 원서를 써야 할 때 기본 베이스를 깔아준다라고 할 때는 설명회가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거예요. 완전히 딱 맞춰서 설명을 하니까 뭐 전형 변화, 인원, 방금 얘기했듯이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데이터 이런 거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영상을 많이 찾는다고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저도 동감하는데 올해 인원이 증가하죠. 4만 명 이상. 의대가 인원을 축소하죠. 그러면 의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상위권 대학이나 중위권 대학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궁금하시죠? 티저예요? 네. 설명해주세요. 설명회를 들으세요.
이거 찍자고 할 때 우리 약간 좀 고민했었거든요. 이걸 어느 선까지 말을 해야 할까, 그죠? 저 걱정 진짜 어. 이거 오면서부터 운전하면서도 계속 이거 해도 되나? 나 빠진다 그럴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조금 속내가 많이 나온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좀 덜 하려고 그랬거든. 되게 부담스러운 콘텐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 얘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맞아요. 잘못하면 대치동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까 봐. 대치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또 다른 환상을 갖게 되거나 또는 에이 뭐 별거 없네 막 이런 게 될까봐 이거를 진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풀 수 있는 만큼은 풀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아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다. 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오늘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